어두운 PC방 네모 형광등이 희미하게 깜빡거린다. 시계가 새벽 3시 58분을 가리키고 있다. 딸깍, 딸깍, 딸깍. 키보드 소리만이 새벽의 고요를 깨고 있었어요. 강민우는 33번 자리에 앉아 모니터를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의자가 삐걱거리는 소리. 손가락 끝이 차가운 마우스를 쥐고 있었죠. 민우는 한숨을 쉬었어요. 오늘도 한 명도 안 왔네. 벽시계가 사실을 가리켰습니다. 알바 시간은 새벽 12시부터 아침 8시까지. 8시간 일하면 78,880원. 하루 교통비 5,000원 빼면 73,880원. 한 달 25일 일하면 184만 7천원. 고시원 월세 35만원. 식비 40만원. 통신비 3만원. 남는 돈 100만원. 이걸로 뭘 하나. 민우는 책상 서랍에서 낡은 통장을 꺼냈어요. 잔액 28만 7,450원. 다음 주 월세를 내면 마이너스였습니다. 하. 민우는 통장을 다시 넣고 모니터를 봤어요. 게임 클라이언트가 켜져 있었습니다. 그냥 한 판만. 손님도 없고 시간도 남았으니까요. 그는 자신이 그 순간 인생이 바뀔 줄 몰랐습니다. 랭크 매치 검색 중. 예상 대기시간 4분 32초. 원형 아이콘이 빙글빙글 돌았어요. 평소 같으면 5분은 기다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그날은 빨랐어요. 상대 플레이어 DARKKNIGHT. 민우는 대수롭지 않게 화면을 봤습니다. 그리고 멈췄어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DARKKNIGHT. 국내 랭킹 1위. 작년 월드 챔피언십 MVP. 연봉 5억. 광고 모델. e스포츠 업계에 살아있는 전설. 이거 진짜야? 민우는 다시 확인했어요. 프로필 사진, 티어, 승률. 틀림없었습니다. 새벽에 랭크를 돌다니 프로들도 연습하는구나. 민우는 긴장한 채 마우스를 쥐었습니다. 손에 땀이 났어요. 망하겠네. 10분 안에 끝나겠어. 그냥 최선을 다해보자. 어차피 질 게임이니까. 게임이 시작됐습니다. 게임 시작 5분. 민우는 숨죽이며 플레이하고 있었어요. DARKKNIGHT의 움직임은 완벽했습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적을 압박하고 완벽한 타이밍에 공격하고 절대 실수하지 않았어요. 역시 프로는 다르네. 10분 경과. 민우의 팀은 킬스코어 2대 8로 밀리고 있었습니다. 팀원들이 하나둘 포기하기 시작했어요. 민우는 채팅을 보며 마우스를 쥐었어요. 그냥 항복할까? 어차피 이길 수 없는 게임이니까. 하지만 뭔가 분했습니다. 한 번만 제대로 해보자. 민우는 캐릭터를 바꿨어요. 특정 어쌔신 캐릭터 스킬은 강하지만 조작 난이도가 최상급인 캐릭터였는데 프로들도 잘 안 쓰는 캐릭터였습니다. 그런데 민우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춤추기 시작했어요. Q, W, A, R, 시프트, 스페이스, 조합 스킬, 자로 한 칸, 우로 반 칸, 점프, 대각선 이동. 캐릭터가 화면 위에서 나비처럼 날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왜 되지? 민우 본인도 놀랐어요. 손이 알아서 움직이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1000번, 10,000번 연습한 것처럼. 하지만 민우는 이 캐릭터를 거의 써본 적이 없었어요. 그냥 손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민우의 캐릭터가 적진으로 뛰어들었어요. DARKKNIGHT가 반응했습니다. 완벽한 카운터 스킬. 하지만 민우는 피했어요. 나비처럼 좌우로 살짝 예측 불가능한 움직임. DARKKNIGHT의 스킬이 빗나갔습니다.
그 순간 민우의 스킬이 적중했어요. 첫 킬. DARKKNIGHT를 잡은 첫 킬이었습니다. PC방이 고요했어요. 민우는 숨도 쉬지 않고 화면을 봤습니다. 내가 DARKKNIGHT를 죽였어? 팀원들의 채팅이 폭발했습니다. 민우는 채팅을 무시하고 집중했어요. 게임은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까. 손가락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더 빠르게, 더 정확하게. 15분 경과. 킬스코어 14대 12. 역전하고 있었습니다. 민우의 나비 무브가 게임을 지배하기 시작했어요. DARKKNIGHT도 당황한 것 같았습니다. 평소와 다른 플레이를 하기 시작했거든요. 더 신중하게, 더 방어적으로. 민우는 그 틈을 파고들었어요. 승리. DARKKNIGHT를 이긴 승리였습니다. 민우는 헤드셋을 벗고 뒤로 기대었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내가 이겼어? 모니터에 승리 화면이 떠 있었습니다. 민우는 스크린샷을 찍었어요. 믿을 수 없었으니까. 그는 의자에 기대앉아 천장을 봤습니다. 형광등이 희미하게 깜빡이고 있었어요. PC방은 여전히 조용했어요. 자기 혼자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만큼은 민우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 같았어요. 새벽 5시, 민우는 핸드폰으로 커뮤니티를 확인했어요. 이미 난리가 났었습니다. 민우는 글들을 보며 당황했어요. 이게 이렇게까지 화제가 될 줄은. 핸드폰이 띠링 소리를 냈습니다. 게임 내 메시지. 민우는 화면을 봤어요. 발신자를 확인하는 순간 눈이 커졌습니다. 민우는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DARKKNIGHT가 직접 메시지를 떨리는 손으로 답장을 입력했습니다. 연락처가 전송됐어요. 민우는 한참을 그 메시지를 바라봤습니다. 프로의 세계.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었어요. 보육원에서 자란 자신이 프로게이머? 말도 안 돼. 하지만 가슴 한편이 뛰었습니다. 민우는 연락처를 저장했어요. 이름은 DARKKNIGHT-기회로. 창밖으로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새벽 6시. 민우의 인생에서 가장 특별한 새벽이었어요. 문을 열자 곰팡이 냄새가 났어요. 2평짜리 방 창문도 제대로 안 열리는 지하 반지하 고시원 침대, 책상, 옷장 그게 전부였습니다. 민우는 가방을 내려놓고 책상에 앉았어요. 피닉스 명함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프로게이머. 한 번도 꿈꿔본 적 없는 직업이었어요. 보육원에서 자란 민우의 꿈은 간단했습니다. 그냥 평범하게 살자. 다른 사람들처럼. 대학도 못 갔어요. 돈이 없었으니까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일했습니다. 편의점, 주방 보조, 배달, PC방 알바 뭐든 했어요. 그렇게 7년이 흘렀습니다. 이제 25 친구들은 대부분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했어요. 민우만 여전히 시급 9,860원. 나는 언제쯤. 핸드폰 벨소리가 들려서 보니 PC방 사장님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세요? 사장님이 전화로 하는 말씀이 민우야, 미안한데 다음 달부터 알바 줄여야 할 것 같아. 네? 장사가 안 되네. 손님이 계속 줄어서 주 3일만 나와줄래? 사장님. 그럼 저는. 미안해. 나도 어쩔 수 없어. 월세도 못 내고 있어서. 전화가 끊겼습니다. 민우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천장을 봤어요. 주 3일이면 한 달 70만 원 생활이 불가능했습니다. 민우는 책상 서랍을 열었어요. 고지서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민우는 고개를 감쌌어요. 어떡하지? 그때 눈에 들어온 피닉스 명함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저기. 박진수 스카우터님이신가요?
아, 민우 씨,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진수의 목소리가 밝았어요. 마음이 바뀌셨나요? 민우는 눈을 감았습니다. 테스트 매치 한 번만 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언제 오실 수 있으세요? 내일 가능할까요? 물론이죠. 내일 오후 수시 강남 본사로 오시면 됩니다. 주소 문자로 보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전화를 끄는 민우는 한참을 앉아 있었어요. 잘한 걸까? 두려웠습니다. 프로의 세계 실패하면 어쩌나 웃음거리가 되면 어쩌나 하지만 선택지가 없었어요. 다음 날 오후 민우는 지하철에서 내렸습니다. 오랜만에 입은 깨끗한 셔츠 다림질한 바지 면접 보러 가는 기분이었어요. 지도 앱을 켜고 주소를 찾았습니다. 고층 빌딩이었어요. 유리로 된 외벽 회전문. 민우는 건물 앞에서 잠시 멈췄습니다. 내가 여기 들어가도 되는 걸까? 심호흡을 하고 들어갔어요. 로비는 넓고 깨끗했습니다. 대리석 바닥, 고급 소파, 큰 TV 화면에는 e스포츠 경기가 재생되고 있었어요. 안내 직원이 말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디 찾으세요? 저 피닉스 e스포츠 찾아왔는데요. 아, 12층입니다. 저쪽 엘리베이터 이용하세요. 감사합니다. 엘리베이터에 올라탔어요. 거울에 비친 자신을 봤습니다. 긴장한 얼굴, 떨리는 손. 괜찮아. 할 수 있어. 12층 문이 열리자 다른 세계가 펼쳐졌어요. 복도를 따라 걸어가니 유리문이 보였습니다. PHOENIX E-SPORTS 로고가 새겨진 문 안을 들여다보니 최첨단 게이밍 PC들이 줄지어 있었어요. 커다란 모니터, RGB 키보드, 게이밍 의자 프로들이 사용하는 장비였습니다. 민우는 문고리를 잡았어요. 자, 가자. 문을 열었습니다. 왔구나. 진수 스카우터님이 반갑게 맞이했어요. 민우 씨, 어서 와요 이쪽으로. 연습실 안으로 들어가자 5명의 선수들이 보였습니다. 모두 20대 초중반 집중해서 게임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한쪽 유리 사무실 그 안에서 한 남자가 서류를 보고 있었습니다. 30대 중반, 날카로운 눈빛, 값비싼 정장, 고급 시계. 진수가 사무실을 노크했어요. 오너님, 테스트 지원자 왔습니다. 남자가 고개를 들었어요. 그리고 일어나 밖으로 나왔습니다. 강민우 씨죠? 손을 내밀었어요. 저는 피닉스 팀 오너 강태민입니다. 반갑습니다. 민우는 악수를 받았습니다. 그 순간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따뜻한 손, 낯선데 왜인지 편안한 느낌, 마치 어디선가 만난 것 같은. 반갑습니다. 강민우입니다. 태민은 민우를 잠시 바라봤어요. 뭔가 눈에 걸리는 게 있었습니다. 익숙한 느낌 하지만 정확히 뭔지 몰랐어요. DARKKN IGHT를 이긴 실력 직접 보고 싶네요. 태민이 미소 지었습니다. 준비되셨으면 바로 시작하시죠. 테스트 매치 전 박진수 스카우터님이 서류를 꺼냈습니다. 먼저 계약 조건을 말씀드릴게요. 테스트 통과하시면 이 조건으로 계약합니다. 민우는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월 400만 원? 지금 버는 돈의 2배가 넘었습니다. 아니, 3배였어요. 게다가 숙소, 식비까지. 생각해 보시고 연락 주세요. 박진수 스카우터님이 명함을 하나 더 놓고 갔어요. 민우는 한참을 그 서류를 바라봤습니다. 이게 진짜야? 꿈만 같았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월세 걱정하던 자신이 오늘은 월 400만 원 계약서를 보고 있었어요. 민우의 손이 떨렸습니다. 희망과 두려움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민우 씨 준비되셨죠? 태민이 다가왔습니다. 민우가 말합니다. 네. 준비됐습니다. 민우는 게이밍 의자에 앉았어요. 최첨단 게이밍 PC 34인치 곡면 모니터, 기계식 키보드, 무선 게이밍 마우조. 민우가 평생 만져본 적 없는 고급 장비였어요. 이게 프로의 세계구나. 마우스를 잡았습니다. 키보드에 손을 올렸어요. 인생이 바뀔 테스트 매치가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박진수 스카우터님이 민우에게 헤드셋을 건네줬어요. 편하게 앉으세요.
상대는 우리 팀 주전 선수들입니다. 5대5 매치 진행할게요. 알겠습니다. 민우는 심호흡을 했어요. 헤드셋을 쓰고 마우스를 잡았습니다. 최첨단 장비의 감촉, 부드러운 마우스 클릭, 반응 속도가 빠른 모니터, PC방 장비와는 차원이 달랐어요. 태민은 유리 사무실로 돌아갔습니다. 자신의 모니터에 민우의 게임 화면을 띄웠어요. 모든 움직임을 관찰하기 위해서였죠. 게임이 로딩됐습니다. 상대팀 명단이 떴어요. 모두 프로게이머들. 국내 랭킹 100위 안에 드는 선수들이었습니다. 긴장하지 마. 평소처럼만 하면 돼. 민우는 평소 쓰던 안전한 캐릭터를 선택했어요. 게임이 시작됐습니다. 경과 시간 5분. 킬스코어 0대 3. 민우는 밀리고 있었어요. 역시 프로는 달랐습니다. 박진수 스카우터님도 약간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어요. 오너님, 어제 영상에서 봤던 것보다 못한 것 같은데요? 조금 더 지켜보자. 태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경과 시간 10분. 킬스코어 2대 8. 민우의 팀은 완전히 밀리고 있었습니다. 민우는 땀을 흘리며 플레이했어요. 안 돼. 이러면 안 되는데. 초조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더 떨렸어요. 실수가 나왔습니다. 쾅! 데스? 9번째 데스였어요. 하지만 그때 민우가 캐릭터를 바꿨어요. 어쌔신 캐릭터. 어제 DARKKNIGHT를 이겼던 그 캐릭터. 민우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 올라갔어요. 그리고 프로 선수들이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선수 1, 저거 뭐야? 선수 2, 타이밍을 잡을 수가 없는데. 선수 3. 어떻게 저렇게 움직여? 태민은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눈이 커졌습니다. 태민은 유리창에 바짝 붙어 민우의 플레이를 관찰했습니다. 점프 타이밍, 회피 각도, 공격 패턴, 심지어 손가락 움직임까지 모든 게 그때 그 형의 플레이와 똑같았습니다. 우연일까? 하지만 우연치고는 너무 정확했어요. 경과 시간 15분. 킬스코어 12대 10. 역전하고 있었습니다. 민우의 나비 무브가 게임을 장악하기 시작했어요. 프로 선수들도 막을 수 없었습니다. 너무 빨랐고 너무 예측 불가능했으니까. 선수 1, 저 사람 진짜 프로 아니에요? 선수 2, 나비 무브를 실전에서 쓰는 사람 처음 봐. 박진수 스카우터님. 대박이네요. 경과 시간 20분. 마지막 전투. 민우의 팀이 이겼어요. 연습실에 박수 소리가 터졌습니다. 선수들이 떼창으로 말합니다. 와, 진짜 잘하시네요. 저 기술 어디서 배우셨어요? 나비 무브 실물로 처음 봤어요. 민우는 헤드셋을 벗으며 숨을 내쉬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박진수 스카우터님. 미루 씨, 대단하셨어요. 특히 후반 플레이가. 감사합니다. 운이 좋았어요. 태민이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어요. 민우 씨, 네, 오너님. 방금 그 기술 어디서 배우셨어요? 태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우는 고개를 갸웃했어요. 아, 나비 무구요? 그냥 손이 알아서 움직였어요. 손이 알아서? 네, 정확히는 잘 모르겠어요. 예전부터 쓰던 것 같기도 하고 유튜브에서 본 것 같기도 하고. 태민은 심호흡을 했습니다. 민우 씨, 네? 우리 팀에 합류해 주시겠어요? 정말이세요? 내 월급은 기본급 400만 원, 대회 상금 배분, 숙소와 식비 제공입니다. 계약서는 내일 준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민우는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인생이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태민은 주먹을 꽉 쥐었어요. 20년 동안 찾아 헤맸던 동생. 설마 저 사람이? 하지만 아직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증거가 필요했어요.
밤 11시 태민은 침대에 누워 있었지만 잠들 수 없었어요. 눈을 감아도 계속 떠올랐습니다. 민우의 그 플레이, 나비 무브 손가락 움직임, 모든 것이 형의 플레이와 똑같았어요. 태민은 일어나 서재로 갔습니다. 책장 뒤에서 낡은 상자를 꺼냈어요. 20년 동안 한 번도 열지 않았던 상자. 손이 떨렸습니다. 뚜껑을 열었어요. 상자 안에는 기억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렸을 때 형과 찍은 사진들, 형의 작은 신발같이 가지고 놀던 장난감, 그리고 태민이 쓴 일기장. 태민은 일기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어요. 다음 날 아침 태민은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켰습니다. 검색창에 입력했어요. 하지만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태민은 다른 방법을 생각했어요. 직접 확인해야 해. 핸드폰 화면에 진수 이름. 진수야, 민호 씨 인사 서류 좀 보내줄래? 계약서 작성해야 돼서. 네, 오너님, 바로 보내드릴게요. 곧 이메일이 도착했습니다. 태민은 첨부 파일을 열었어요. 태민의 손이 떨렸습니다. 가족관계 없음, 보호자 없음, 형도 그랬었어요. 보육원에서 자란 아이, 가족이 없는 아이. 태민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어요. 보육원, 어느 보육원에 있었을까? 오후 태민은 연습실로 갔습니다. 민우가 연습하고 있었어요. 민호 씨 잠깐 시간 있어요. 네, 오너님. 태민은 조심스럽게 질문을 시작했습니다. 가족이 없다고 들었어요. 네. 보육원에서 자랐어요. 어느 보육원이었어요? 경기도 안양에 있는 햇살 보육원이요. 아마 5살 때부터 있었던 것 같아요. 5살? 네. 그 전 기억은 거의 없어요. 어릴 때라서. 태민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5살 형을 잃어버렸을 때 형의 나이 정확히 5살이었어요. 그 전 기억이 전혀 없어요. 거의요. 가끔. 꿈에서 누군가 저를 부르는 것 같긴 한데 얼굴은 기억 안 나요. 혹시 왼쪽 귀에 점이 있나요? 민우가 당황하며 왼쪽 귀를 만진다. 네. 어떻게 아셨어요? 태민은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왼쪽 귀에 작은 점, 형도 똑같은 위치에 점이 있었습니다. 아, 아니에요. 그냥 햇빛에 보여서요. 태민은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죄송해요. 급한 일이 생겨서 먼저 가볼게요. 태민은 바로 차를 몰았습니다. 안양으로 1시간 후 햇살 보육원 앞에 도착했어요. 보육원 원장님이 반갑게 말을 겁니다. 어서 오세요. 전화로 말씀하신 분이시죠? 네, 강민우라는 아이에 대해 여쭤보려고요. 아, 민우 기억나요? 착한 아이였죠. 정은심 선생님이 입양하셨어요. 혹시 민우가 보육원에 오게 된 경위를 아세요? 2003년 3월 18일에 경찰서에서 인계받았어요. 강서구 대형마트에서 실종됐다가 발견됐대요. 2003년 3월 18일 강서구 대형마트, 형을 잃어버린 날짜, 형을 잃어버린 장소 모두 일치했습니다. 태민은 진지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혹시 그때 아이가 뭐라고 했는지 기록이 있나요? 응, 여기 경찰 기록이 있네요. 형을 찾아요라고만 계속 울었대요. 이름도, 집도, 부모님도 기억 못했고요. 태민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20년 동안 찾아 헤맸던 형 바로 곁에 있었습니다. 괜찮으세요? 왜 우시는? 찾았어요. 드디어 찾았어요. 네. 누구를요? 제 형이요. 태민은 차 안에 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20년의 죄책감, 20년의 그리움, 20년의 기다림 모두 터져 나왔어요. 하지만 이제 문제가 생겼습니다. 태민은 고민했습니다. 민우는 20년 동안 가족 없이 살았어요. 갑자기 형제다라고 말하면 믿을까? 아니, 그보다 받아들일 수 있을까? 태민은 핸드폰을 켰습니다. 어린 시절 가족 사진이 보였어요. 아빠, 엄마, 자신, 그리고 형. 조금만 기다려. 형, 이번엔 절대 놓치지 않을게. 차가 출발했습니다. 태민의 마음속에 계획이 세워지고 있었어요. 민우에게
자연스럽게 다가가기, DNA 검사받기, 그리고 진실을 밝히기. 하지만 태민은 아직 몰랐습니다. 이 진실을 밝히는 과정이 얼마나 조심스러워야 하는지, 민우의 마음이 얼마나 복잡해질지. 다음 날 아침 태민은 평소보다 이 시간 일찍 출근했어요. 민우가 보고 싶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형이 보고 싶었어요. 연습실 문을 열자 민우가 보였습니다. 벌써 연습하고 있었어요. 태민은 잠시 멈춰 섰습니다. 민우 씨 벌써 왔네요. 아침도 안 먹었죠? 아, 오너님, 네, 일찍 왔어요. 연습하고 싶어서요. 저도 마침 안 먹었는데 같이 아침 먹을래요? 근처 괜찮은 식당 알아요. 정말요? 좋죠. 민우는 기뻐했어요. 오너가 자신과 식사를 같이 하겠다니 보통 프로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으니까. 조용한 한식당 두 사람은 마주 앉아 식사를 시작했어요. 아침 정식이 나왔습니다. 민우가 밥을 먹기 시작했어요. 김치를 먼저 한 젓가락 먹고 왼손으로 국그릇을 받치고 밥을 한 숟가락 떠서 태민의 손이 멈췄습니다. 왜 그러세요? 제 얼굴에 뭐 묻었어요? 아, 아니에요. 그냥 밥 먹는 방식이 특이해서요. 특이해요? 다들 이렇게 먹지 않나요? 아, 네. 제가 이상한 것 같네요. 태민은 계속 관찰했습니다. 민우가 국을 마실 때, 반찬을 집을 때, 물을 마실 때 모든 게 형과 똑같았어요. 민우 씨 혹시 어렸을 때 누가 밥 먹는 법 가르쳐 줬어요? 글쎄요, 기억은 안 나는데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먹게 됐어요. 왜요? 아니에요. 그냥 저도 그렇게 먹어서요. 태민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형은 기억 못해도 몸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태민은 민우와 많은 시간을 보냈어요. 연습 시간에 옆에 앉아 게임을 봤어요. 민우는 열심히 설명했습니다. 점심도 함께 먹었어요. 저녁도 자주 같이 했습니다.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했어요. 민우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보육원에서의 생활 힘들었던 시절 꿈꿨던 것들. 그리고 태민은 깨달았어요. 민우도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던 태민과의 시간이 점점 편안해지고 있었어요. 두 사람 사이에 보이지 않는 끈이 생기고 있었습니다. 20년 전에 끊어진 그 끈이 천천히 다시 이어지고 있었어요. 저녁 9시 연습이 끝났어요. 민우는 먼저 퇴근했습니다. 태민은 혼자 남았어요. 태민은 민우의 자리로 갔습니다. 책상 위에 물컵이 있었어요. 헤어브러시도 보였습니다. 태민은 준비해온 비닐 봉투를 꺼냈어요. 떨리는 손으로 헤어브러시를 집었습니다. 브러쉬에 머리카락 몇 개가 걸려 있었어요. 조심스럽게 봉투에 넣었어요. 심호흡을 했습니다. 태민은 미리 준비해둔 DNA 검사 키트를 꺼냈어요. 자신의 구강세포도 채취했습니다. 두 샘플을 키트에 넣었어요. 라벨을 붙였습니다. 샘플 A- 강태민, 샘플 B- 강민우 형제 확인 검사. 일주일만 기다리면 돼. 같은 밤 태민은 침대에 누워 잠들 수 없었어요. 같은 시각 민우도 잠들지 못하고 핸드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이번 주에 찍은 사진들을 보고 있었어요. 태민과 함께 한 사진들, 웃고 있는 자신의 모습. 가족 나도 언젠가 가질 수 있을까? 민우는 미소 지었어요. 알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찾던 가족이 바로 옆에 있다는 것을. 같은 밤 같은 하늘 아래 두 사람은 서로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확신하며 하나는 모른 채, 하지만 곧 모든 것이 밝혀질 것입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태민의 책상 위에 흰색 봉투가 놓여 있었어요. DNA 검사 결과 통보서. 태민이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봉투를 보는 순간 발이 멈췄어요.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봉투를 집었습니다. 무겁게 느껴졌어요. 의자에 앉았습니다. 심호흡을 했어요. 천천히 봉투를 열었습니다.
서류를 꺼냈어요.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태민은 서류를 보는 순간 눈물이 터졌습니다. 99.99% 생물학적 형제관계 확인. 확실했어요. 민우는 형이었습니다. 자신의 형. 20년 동안 찾아 헤맸던 바로 그 형. 형이야, 정말 형이었어. 서류를 가슴에 안았어요. 한참을 울었습니다. 20년의 죄책감, 20년의 그리움, 20년의 기다림, 모두 이 순간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단 하나, 이 진실을 형에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태민은 부모님 집으로 향했습니다. DNA 서류를 들고 태민아, 저녁은 먹었어? 엄마, 아빠 할 말이 있어요. 무슨 일이야? 얼굴이 왜 그래? 형을 찾았어요. 뭐라고? 민우 형, 우리 형이에요. DNA 검사 결과 99.99% 확실해요. 어머니는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심하게 떨렸어요. 아버지도 함께 서류를 보았습니다. 민우야, 우리 민우 살아있었어. 어떻게 찾았어? 태민은 모든 이야기를 했습니다. PC방에서 게임을 하던 청년. 나비무부. 같은 이름, 같은 생일. 왼쪽 귀에 점. 보육원 기록. 모든 것을. 보고 싶어. 우리 아들 보고 싶어. 곧 만날 수 있어요. 하지만 형은 아직 몰라요. 조심스럽게 말해야 해요. 다음 날 아침. 피닉스 팀 브리핑 회의가 있었습니다. 박진수 스카우터님이 선수들에게 말을 합니다. 다들 들어보세요. 이번 주 토요일 전국 e스포츠 대회가 있습니다. 피닉스의 데뷔전이에요. 민우 씨도 출전합니다. 첫 공식 대회예요. 준비 많이 하세요. 전국 e스포츠 챔피언십. 일시 이번 주 토요일 오후 2시. 장소 서울올림픽 공원 체조경기장. 참가팀 전국 16개 팀. 상금 1등 5천만 원. 회의 후 태민이 민우에게 다가간다. 민우 씨 첫 대회인데 긴장되죠? 네, 많이요. 잘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어요. 민우 씨는 특별하니까. 감사합니다. 오너님 최선을 다할게요. 태민은 민우를 바라봤습니다. 말하고 싶었어요. 형, 저 태민이에요. 우리 형제예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조금만 더. 대회가 끝나면 그때 모든 걸 말하기로. 그날 밤 태민은 사무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계획을 세웠어요. 메모지에 적었습니다. 대회 후 마이너스 조용한 곳으로 데리고 가기. DNA 결과 보여주기. 어린 시절 사진 보여주기. 천천히 설명하기. 부모님 만남 제안하기. 태민은 서랍에서 사진첩을 꺼냈어요. 20년 전 사진들. 5살 민우와 10살 태민. 함께 웃고 있는 사진. 손을 잡고 있는 사진. 이 사진들을 보면 형도 알 수 있을까? 형 조금만 기다려. 곧 모든 걸 말할게. 이번엔 절대 놓치지 않을 거야. 대회 전날 밤. 두 사람은 각자의 방에서 내일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태민은 거울 앞에 서 있었어요. 말하는 연습을 했습니다. 민우 씨, 아니, 형 할 말이 있어요. 우리는 형제예요. 형, 저 태민이에요. 20년 전 우리는. 몇 번을 해도 어색했습니다.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민우는 내일 대회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게임 영상을 복습했습니다. 전략을 확인했어요. 하지만 집중이 안 됐습니다. 내일 대회 긴장되네. 잘할 수 있을까? 근데 왜 오너님 생각이 나지? 같은 밤, 같은 하늘 아래. 한 사람은 진실을 말할 준비를 하고 한 사람은 내일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몰랐어요. 내일 모든 것이 바뀔 거라는 것을. 토요일 오후 1시 서울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 전국 e스포츠 챔피언십이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16개 팀, 수백 명의 선수들, 수천 명의 관중, 피닉스 팀 대기실. 선수들이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민우 씨, 괜찮아요. 네, 많이 떨려요. 이렇게 큰 대회는 처음이라서. 민우 씨는 할 수 있어요. 그냥 평소처럼만 하면 돼요.
태민은 민우를 바라봤습니다. 말하고 싶었어요. 형, 저 태민이에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조금만 더. 대회가 끝나면 박진수 스카우터님이 말합니다. 다들 준비됐죠? 시작합니다. 피닉스는 승승장구했습니다. 8강, 4강 모두 이겼어요. 그리고 드디어 결승전. 민우는 게이밍 부스에 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결승전. 상대는 전국 2위 팀 타이턴. 심호흡을 했습니다. VIP석에는 태민이 앉아 있었어요. 옆에는 부모님도 계셨습니다. 20년 만에 아들의 경기를 보러 온 부모님. 눈물을 참으며 민우를 바라봤어요. 경기가 시작됐습니다. 처음엔 팽팽했어요. 5대5 하지만 점점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5대8, 6대10 위기였습니다. 조금만 더 지면 질 수도 있었어요. 형 할 수 있어. 나비 무브 그거 기억나지? 그 순간 민우의 손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나비처럼. 나비 무브다. 저 움직임. 관중들이 소리쳤어요. 민우의 캐릭터가 춤을 췄습니다. 예측 불가능한 움직임. 아름다운 궤적. 트리플 킬. 퀘드러 킬. PENTAKILL. 점수가 역전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킬. 민우의 나비 무브가 상대 마지막 선수를 제압했어요. VICTORY. 피닉스가 우승했습니다. 민우의 첫 공식 대회에서 우승을. 시상식이 끝났습니다. 민우는 MVP로 선정됐어요. 트로피와 상금 5천만 원. 기자들의 인터뷰. 팬들의 환호. 팀원들의 축하. 저녁 7시. 경기장이 조용해졌어요. 민우는 대기실로 돌아왔습니다. 아직도 믿기지 않는 표정. 민우 씨 축하해요. 정말 대단했어요. 감사합니다, 오너님. 믿기지 않아요. 제가 우승을 하다니. 민우 씨 잠깐 시간 있어요. 할 말이 있어서요. 네, 무슨 일이세요? 여기서는 안 돼요. 조용한 곳으로 갈까요? 태민의 손이 떨렸습니다. 가방 안에 DNA 서류와 사진첩이 들어 있었어요. 드디어 말할 시간이 왔습니다. 경기장 옥상 정원. 조용했습니다. 서울의 밤 풍경이 보였어요. 두 사람은 벤치에 앉았습니다. 무슨 말씀 하시려고? 민우 씨 아니 형. 네? 형이요? 이거 보세요. 이게 뭐예요? 우리 형제예요. 생물학적 형제. 아니, 그럴 리가 없어요. 저는 가족이 없어요. 보육원에서. 이 사진 봐요. 2003년 3월 15일 형 생일날 찍은 거예요. 2003년 3월 18일 강서구 대형마트에서 형을 잃어버렸어요. 제가 손을 놓쳤어요. 태민은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20년 전 그날. 형을 잃어버린 날. 20년 동안 찾아 헤맸던 것. 나비 무브를 보고 의심하기 시작한 것. 모든 증거들. DNA 검사까지. 형 저 태민이에요. 동생 태민 20년 동안 형을 찾았어요. 아니, 이건 저는 기억이 안 나요. 아무것도. 기억 안 나는 게 당연해요. 형은 5살이었으니까. 하지만 형의 몸은 기억해요. 나비 무브 그거 제가 가르쳐 드린 거예요. 저는 정말 아무것도 기억이. 괜찮아요. 기억 안 나도 괜찮아요. 형이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형 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요? 옥상 입구. 두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60대 부부. 어머니는 손수건을 꽉 쥐고 아버지는 떨리는 다리로 천천히 다가왔어요. 민우야, 우리 아들 엄마가 미안해. 민우는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얼굴도 목소리도 아무것도. 하지만 가슴이 기억했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왜 우는지도 모르겠는데 눈물이 계속 났습니다. 20년 만에 재회. 20년 만에 포옹. 잃어버렸던 가족이 다시 모였습니다. 민우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어요. 그날 밤 태민은 가족을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부모님 그리고 형.
들어오세요. 형, 이제 형 집이기도 해요. 민우는 조심스럽게 들어갔어요. 좁은 고시원에서 살던 그에게 이 넓은 집은 낯설었습니다. 민우야, 배고프지? 엄마가 뭐 해줄까? 엄마라는 말 처음 들어봐요. 그날 밤, 네 사람은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어머니가 만든 따뜻한 저녁, 가족이 함께하는 첫 식사, 형, 여기 형 방이에요. 이게 다 제 거예요? 네, 전부 다 내일 형 옷이랑 필요한 거 같이 사러 가요. 고시원에 있는 짐도 다 가져올 거고. 민우는 방 안을 둘러봤어요. 고시원의 2평 방에서 이렇게 넓은 방으로 혼자가 아닌 가족과 함께 이 사진 여기 놔뒀어요. 형이 원하면 다른 데 옮겨도 돼요. 우리 행복해 보여요, 그때. 행복했어요. 정말 행복했어요. 그리고 이제 또 행복할 수 있어요. 태민아 고마워 날 찾아줘서. 형 미안해요. 20년 전에 손을 놓쳐서. 이제 됐어, 이제 다시 만났잖아. 민우가 처음으로 태민을 태민아라고 불렀습니다. 자연스럽게, 편하게. 비록 기억은 없지만 마음은 알고 있었어요. 이 사람이 자신의 동생이라는 것을 이제 정말로 가족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3개월이 지났습니다. 민우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아침마다 가족과 식사했습니다. 어머니가 해주시는 따뜻한 밥, 아버지의 잔소리, 태민과의 대화, 피닉스에서 계속 게임을 했어요. 이번엔 가족의 응원을 받으며 실력도 더 늘었습니다. 마음이 편안해지니 게임도 더 잘 됐어요. 주말엔 가족과 시간을 보냈습니다. 공원 산책, 영화 관람, 맛집 탐방, 평범한 일상이었지만 민우에게는 기적 같았어요. 부모님은 민우에게 과거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어렸을 때 좋아했던 것들, 버릇들, 재미있던 일들, 기억은 돌아오지 않았지만 괜찮았어요. 새로운 기억을 만들고 있었으니까 매일매일이 새로운 기억이었습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아침, 같이 웃는 저녁, 서로를 걱정하는 마음. 민우는 잃어버린 20년을 되찾을 수는 없었지만 앞으로의 시간을 가족과 함께 채워갈 수 있었어요.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3월 15일, 민우의 생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족과 함께하는 첫 번째 생일. 소원 빌어. 민우야, 민우는 소원을 빌었습니다. 이 행복이 계속되게 해주세요. 가족과 영원히 함께할 수 있게 해주세요. 형, 이거 제 선물이에요. 나비 형 시그니처니까요. 그리고 우리가 다시 만난 날 기억하고 싶어서요. 태민아 고마워, 정말 고마워. 다음 날 아침, 평범한 일요일이었습니다. 민우야, 일어났어? 얼른 세수하고 와, 밥 다 됐어. 네, 엄마. 이제 민우는 자연스럽게 엄마라고 불렀어요. 아버지를 아빠라고, 태민을 태민아라고. 아침 식사 시간, 가족이 함께 모인 시간. 어머니가 민우에게 반찬을 더 줍니다. 아버지가 태민에게 회사 이야기를 합니다. 민우와 태민이 다음 대회 이야기를 나눕니다. 평범한 대화, 평범한 아침. 하지만 이 가족에게는 기적 같은 일상이었습니다. 20년 동안 떨어져 있었던 가족이 다시 만났습니다. 태민은 형을 찾았어요. 민우는 가족을 얻었습니다. 부모님은 아들을 되찾았어요. 잃어버린 시간은 돌아오지 않았지만 괜찮았습니다. 지금부터 함께할 시간이 있으니까요. 민우의 목걸이가 햇빛에 반짝였습니다. 나비 모양 펜던트, 뒷면에 새겨진 글씨, 형과 동생 2025.3, 15. 다시 만난 날, 새로 시작한 날,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태민은 20년의 죄책감에서 벗어났어요. 민우는 평생 찾던 가족을 얻었습니다. 부모님을 잃어버린 아들을 되찾았어요. 완벽한 결말, 완전한 가족. 이제 이들에게는 함께할 미래가 있습니다.
새로운 기억들로 채워갈 시간. 그것으로 충분합니다.